포항시 오천읍에서 마을 하천 정비 사업이 진행 중인데 인근 주민들은 공사가 졸속으로 이뤄져 오히려 홍수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환경 피해 논란이 불거진 울진군 금남면 스마트 축산단지를 반대하는 주민 집회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포항시 남구 오천읍에 위치한 한 마을 하천이 정비 사업을 벌이면서 직각으로 꺾였습니다. 주민들은 지금도 비가 오면 하천물이 범람하는데 하천길이 90도로 꺾이면서 저지대에 있는 마을은 완전히 물에 잠길 거라며 걱정하고 있습니다. 배현정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마을 하천을 정비하는 공사 현장. 하천 방향을 사실상 90도로 틀어서 물길이 막힌 거나 다름없습니다. 인근 마을에 사는 주민들은 물이 범람해 저지대 마을 전체가 침수될 수 있다며 우려합니다. 동네 사람 다 나와 이쪽 저쪽 화천에 다 막아서가지고 밤새 와요. 그런 데다가 여기다가 이래 막아보면 우리는 어떻게 살았고 이렇게 한단 말이고. 아파트 부지를 향하던 하천길이 유로 변경으로 오른쪽으로 완전히 꺾이면서 결국 마을을 덮치게 된다는 겁니다. 안 그래도 이 지역은 인근 산업단지와 변전소의 배출수로 비만 오면 하천이 범람하기 일쑤라고 주민들은 주장합니다. 비가 올 때마다 이렇게 불안해가지고 이래 못 살아요. 항상 비만 오고 날씨가 우측하다 하면은 이 잠을 밤잠을 못 자요. 이 하천을 저렇게 하니까 이제는 도저히 이래가면 못 살 것 같아요. 환경단체는 신규 아파트 공사 때문에 하천 유로를 90도로 꺾는 졸속 정비 사업이 진행됐고 그 과정에서 주민 안전은 등한시됐다며 포항시를 규탄했습니다. 공사 시작하고 주민들이 마을 하천 물길이 막혔다라는 걸 알게 된 건 분명히 포항시가 행정 편의적으로 내지는 유로 변경을 하기 위해서 무조건 추진해버린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유로를 변경하기 전에는 아파트가 들어설 부지에 마을 하천이 흘렀습니다. 아이파크 조성 부지를 가로지르는 마을 하천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그 이유는 포항시가 아파트 부지 조성을 위해 포항시는 하천폭을 넓혀 유로를 변경했기 때문에 침수 피해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계획 홍수량을 예측해서 하천폭을 넓혀 놓았으므로 하루에 침수 피해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한 정비 사업으로 날마다 홍수 피해를 걱정하게 된 저지대 마을 주민들. 유로 변경이 마을 주민 전체를 위한 것인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MBC 뉴스 배현정입니다. 오늘 포항의 신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1명을 기록했습니다. 포항의 한 종합병원 의료진의 가족 등 3명이 추가로 확진됐으며 포항시 남구 어린이집과 관련해서는 3명, 종교시설 관련해서는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주에서는 모두 1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경주시 서면 행정복지센터 공무원 1명이 확진돼 직원 20여 명에 대해 전수검사를 실시 중이며 행정복지센터는 잠정 폐쇄한 상태입니다. 또 울산 확진자와 접촉한 3명이 확진됐고 어제 확진자가 나온 초등학교에서 전수검사를 한 결과 초등학생 1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영덕에서는 확진자의 가족 2명을 포함해 모두 3명이 확진됐고 울진에서는 1명이 확진돼 이 확진자가 방문한 목욕탕과 식당 방문자들을 상대로 코로나19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경북에서도 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에 감염된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 1명이 격리 중입니다. 경북도는 경북에 거주하는 외국인 1명이 나이지리아에 방문했다가 귀국한 후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40대 부부와 같은 비행기를 탑승한 것으로 확인돼 자가격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외국인은 입국 후 코로나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격리 기간 10일이 끝나기 전에 한 번 더 검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경상북도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민간병원의 병상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그제 김천의료원에 병상 30개를 늘린 데 이어 기존 감염병 전담병원 5곳 외에도 포항과 구미의 민간병원 3곳에 병상 61개를 추가 확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병상 가동률이 다소 떨어지면서 감염병 전담병원이 67.9%, 생활치료센터는 50.9%가 됐습니다. 재택치료 환자는 85명으로 어제보다 26명이 늘었는데 구미가 26명으로 가장 많고 경산 21명, 포항 13명, 경주 8명 등입니다.
울진군 군남면에 추진되고 있는 스마트 ICT 축산단지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군남면 축산단지 반대 통곡위원회는 오늘 울진군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울진군이 제대로 된 주민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축산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환경과 주민 피해가 우려된다는 대구 환경청의 부적합 판단에도 울진군이 규모를 축소해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축산단지 사업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지난 2018년 포스코의 노조 간부가 해고가 부당했다는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포스코 노동조합은 해고 노동자들에 대한 즉각적인 원직 복직을 촉구했습니다. 금속노조 포스코지회는 논평을 통해 포스코는 노조 파괴 모의와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한 반성은 하지 않고 오히려 이에 대해 항의하던 노조 간부 3명을 해고했다며 부당 해고로 고통받아온 노동자들을 즉각 복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포스코가 남발해온 징계의 부당성이 드러났다며 지난해 해고된 또 다른 노조 간부에 대한 징계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지난 5월 헌법재판소는 국가로부터 피해 보상을 받으면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 없게 한 5.18 보상법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전국의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잇따라 내고 있는데요. 5.18 당시 대구 지역 대학생들의 소송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80년 영남대학교 총학생 회장이었던 정문수 씨는 80년 5월 14일 대구에서 군부 세력에 저항하는 시위를 벌이다 경찰에 불법 체포 구금됐습니다. 대학생 시위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경찰청 산하 대공분실과 54단에 끌려가 모진 고문을 당했습니다. 대공분실, 태백공사, 거의 54단은 삼청교육대하고 똑같은 수준입니다. 나오지 않습니까? 나무를 이렇게 들고 하는 그런 곰. 함께 시위에 참여한 이태원 씨는 요즘도 경찰에 쫓기거나 군인들에게 고문당하는 악몽에 시달립니다. 계속 쫓기는 꿈이고 그다음에 제일 견디기 힘든 게 분노 조절 장애라고 이제 병원에서는 그래 가죠. 부모와 형제, 배우자까지 불법 사찰을 당하고 좌파, 사회 부적응자의 가족으로 낙인 찍혀 취업과 교육 등에서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영남대 5.18 유공자 17명과 가족 37명은 국가에 정신적 손해배상 39억여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대구지방법원에 냈습니다.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불법 행위를 저질렀을 때는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점을 확인한다는 데 의의가 있겠습니다. 경북대학교 5.18 유공자 30여 명도 소송을 제기하는 등 전국에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5월 헌법재판소가 추가 보상을 어렵게 한 5.18 보상법이 위헌이라고 결정하면서 관련 소송이 줄을 잇는 겁니다. 유공자들은 5.18 보상법에 따라 신체적 손해에 따른 보상을 받았지만 정신적 손해배상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광주지법은 지난 12일 유공자 5명의 정신적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지어지는 인조흑연 음극재 공장 준공식이 오늘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단에서 열렸습니다. 포스코 케미칼은 2차 전지에 쓰이는 인조흑연 기반의 음극재를 대량 생산하기 위해 2,500억 원을 들여 7만 8천여 제곱미터 면적의 공장에 직원 80여 명을 고용할 계획입니다. 포스코 케미칼은 구미와 광양 공장에서 양극재를, 천연흑연 음극재는 세종 공장에서 생산해 공급하고 있습니다. 경북도 교육청은 포항시 북구 지역에 신규 공공도서관 건립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오는 2024년 착공에 들어가 2025년 11월 개관을 목표로 포항시 북구 경북도 교육청 문화원 부지에 연면적 6,800여 제곱미터 규모의 복합 문화도서관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 교육청은 오늘 사전 설명회를 열고 도서관 건립과 관련한 시민 의견 수렴을 진행합니다. 매서운 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낮부터는 바람이 잦아들며 기온도 올랐는데요. 내일 아침은 오늘보다는 덜 춥겠지만
경주는 영하 1도로 쌀쌀하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아침에도 영하권의 강추위를 보였습니다. 영덕의 아침 기온은 영하 4도까지 뚝 떨어지면서 어제보다 4도가량 낮았는데요. 다행히 찬바람이 잦아들면서 낮 기온은 10도 이상 크게 올랐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오늘보다 덜 춥겠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은 영상 4도로 오늘보다 5도 이상 오르겠고요. 공기질 걱정 없이 깨끗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에서 좋음 수준 유지하겠습니다. 한편 경북 동해안 대부분 지역에는 이틀째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당분간 비 소식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화재 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내일 날씨 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상 4도 분포로 오늘보다 1도에서 5도가량 높게 시작하겠고요. 한낮에는 영덕 8도, 포항과 경주, 울진 9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1도 정도 높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내일 새벽에 강풍주의보가 발효되겠고요. 낮까지 눈이나 비가 살짝 지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울릉도 6도, 독도 8도로 시작해서 한낮에는 울릉도 8도, 독도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3.5m로 먼바다를 중심으로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주말 아침까지 이어지겠고요. 토요일 낮부터는 기온이 차츰 오름세를 보이면서 다음 주는 이번 주보다 덜 춥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